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이렇게 노동법 중에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거 15가지를 좀 추려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고3이라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저희 아들도 이제 고3이라서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빠 이렇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떨까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3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뭔가 돈을 벌어보고 싶은 용돈을 벌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또 우리 아들한테도 말씀을 얘기를 조금 해준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자료가 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둬야 될 1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볼 건데요. 일반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아마 다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특별히 적용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시청하시면 좋을 분들은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 다음에 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알바생으로 쓰고자 하는 우리 사업주분들, 그리고 다른 이제 성인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한테 적용되는 게 다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 15세 이상부터 알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알바가 가능하다. 근데 좀 조건이 따릅니다. 만 13세에서 14세 청소년이 만약에 하고자 원한다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나온 그 이제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취직 인허증이라는 게 있어요. 취직 인허증 신청서. 그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요 취직 인허증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부터 알바가 가능한데 만 13세에서 14세도 가능은 한데 서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 양식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만 18세, 아까 15세 이상의 알바가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사업주분들도요, 사업장에 이런 것들은 좀 비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만약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요거는 사업장에 꼭 비치를 해두시기를 제가 사업주분들한테도 좀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은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 근데 이 중에, 여기는 괜찮지 않아라고 많이들 하고 계신 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PC방하고 노래방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덜하겠지만, PC방에서는 알바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주요한 데를 좀 몇 가지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단란주점이나 유흥집 이런 데는 뭐 술 팔고 이런 데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들이 일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여기는 괜찮겠지 하는 데들이 뭐 비디오방, DVD방,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뭐 숙박업 같은 데들이 있죠. 그런 데들도 가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호프집, 소주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PC방, 게임 제공업, 만화 대여업 이런 데들도 청소년이 알바를 하면 안 되는 고용 금지 업소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린 요 내용을 좀 보시고요. 여기서는 우리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시키시면 안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그 다음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필수입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주분들도 특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들은 뭐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아시니까, 그거는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교부의 의무까지 있습니다. 우리 사업주분들은. 그러니까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개를 작성해서 하나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우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게요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만한 게 뭐냐면 임금 명세서입니다. 임금 명세서가
이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요, 임금 명세서도 매달 교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급여로 지급했다는 거를 적어서 교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사업주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명세서 뭐 서면이든 뭐 이메일이든 뭐 문자 메시지든 이렇게 모바일 메신저든 이렇게 어떤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그다음에 급여를 줄 때 임금 명세서도 같이 교부를 해야 된다. 요거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알바생들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이면 40시간입니다. 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루 7시간, 일주일에는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지 못한다. 초과 근무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조금 더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업주와 청소년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를 만약에 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해서 주죠. 그래서 1.5배를 받는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라는 그 사업장이 5명이 안 넘어가면 3명, 4명, 2명 있다. 그러면 연장 근무를 해도 그냥 그 시간에 대해서만 받는 거지 50%를 가산해서 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야간 휴일 근로.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50%를 가산합니다. 아까 연장 근무도 50%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가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원칙적으로요. 그 야간 근무가 금지입니다. 10시부터 6시는 6시나 그다음에 휴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동의를 얻고 뭐 근로자 대표랑 협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뭐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야간 휴일 근로는 청소년은 금지다. 이렇게 사업주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고자 하면 협의를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건 주휴수당 얘기인데요. 일곱 번째는 주휴수당. 일주일 개근, 그 다음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받게 된다. 요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최저임금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8,720원이고요. 내년에는 9,160원인데 이거는 주휴수당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주휴수당을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넣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참고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은요, 청소년이라 그래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이나 청소년도 똑같이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된다. 그리고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2021년은 8,720원, 그 다음에 2022년은 9,160원 시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간 게 아니다. 주휴수당은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습 기간에는 이제 뭐 80% 줘도 된다, 90% 줘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는데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일하는 걸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하는 거는 그렇게 90%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순 노무직,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편의점에서 이렇게 알바를 한다든가 이런 단순 노무직들은요 또 90%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를 다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90% 주는 거 10%를 감액해서 90% 주는 거는 3개월까지만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이렇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청소년 알바들이 이렇게 길게 뭐 1년 이상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죠. 대부분.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90%를 주면 안 되는 그 규정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것도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청소년들하고 우리 사업주분들 두 분, 저 양쪽 다 좀 체크를 하시고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요거는 그냥 얘기만, 단어만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대 원칙인데요. 임금지급 4대 원칙, 통화지급 원칙, 그 다음에 직접지급 원칙, 전액지급 원칙, 정기지급 원칙. 요거 그냥 단어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마 다 오실 겁니다. 그 끝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일을 그만두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됩니다.
14일 이내, 2주 이내에 내가 못 받은 임금, 그 다음에 뭐 퇴직금이 만약에 있다면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만약에 지급을 못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자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이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 적용 받습니다. 이 산재보험이라는 거는 뭐 사업주가 가입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이건 어쨌든 산재로 인정이 되면 무조건 적용을 받는 거니까 이거 우리 특히 사업주분들도 유념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일을 할 때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이게 산재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재라고 하면 이제 업무상 재해를 얘기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보시는 것처럼 뭐 업무상 사고,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내가 일을 하다가 뭔가 이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거,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주목했던 출퇴근 중에 발생한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하는 그 안에 그 경로 안에 이렇게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출퇴근 재해라 그래서 이것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주분들 산재보험 반드시 우리 직원들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 산재가 이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자, 산재랑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틀리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산재는요 사업주에 대한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좀 적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징벌적인 처벌이 추가됐다 이렇게 일단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우리 사업장에 생겼다 그러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이제 단어가 경영책임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구속입니다.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재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하겠다라 이게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가 이제 생겼을 때 사전 대응 요령, 그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 기준인데 요게 2년 뒤인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50인이라는 것도 독립적으로 회계, 근로관계, 노무관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이제 만약 20명이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적용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여러 군데가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상시 근로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은요 제가 또 예전 영상에서 또 이게 전문가랑 또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조금 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재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11번째는 연차휴가입니다. 한 달을 개근하게 되면 연차휴가 1개를 부여받습니다. 1년 미만일 땐 그렇죠. 그래서 총 11개가 지급이 됩니다. 11일이. 그 다음에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이제 1년에 15일씩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이제 이것도 개근을 해야 됩니다. 개근을 하면 한 달 동안을 잘 근무를 했다 그러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는다.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유급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그거를 돈으로 받는다, 수당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는요, 강제 근로 및 폭행 금지. 이거는 뭐 청소년이든 뭐 성인이든 뭐 누구든 당연히 다 해당되는 거죠. 폭행, 협박, 감금, 뭐 그다음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뭐 청소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서 근로를 강요하고 이런 건 뭐 당연히 상식선에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입니다. 성희롱 금지. 요거 굉장히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뭐 아까 강제근로 폭행 금지 이거랑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사업주분들은 그거를 위해서 예방 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해놓으셔야지만 안 그러면 나중에 과태료 아니면 뭐 실제로 사업주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뭐 구속을 한다든가 형사처벌받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째입니다. 14번째 이것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얘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귀에 조금 익숙한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거는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의심이
이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직장 내 괴롭힘도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고 올해 2021년 10월부터 또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요. 또 이 법이 조금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주가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만약에 이게 증빙이 되면 조치가 있어요. 뭐 과태료 뭐 1,000만 원, 그 다음에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 있는 거 좀 준비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넣어 놓으시면 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이거 좀 잘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아까 성희롱 예방 교육 말씀드렸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법으로 뭐 안 하면은 얼마 과태료를 매기겠다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제가 이제 권유드리는 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걸 우리가 갑질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월에 추가된 것 중에요. 사업주의 가족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것도 또 처벌받습니다. 사업주가 하면 당연히 처벌받고요. 사업주의 가족도 또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만약에 그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만약에 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당했다. 그러면 이것도요. 중대재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대재해가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처벌이 좀 강화됐으니까 이 부분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폭행, 뭐 폭언, 그다음에 뭐 성희롱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의심되고 내가 그런 걸 당했다 그러면 즉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부당해고 금지,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고는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통보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할 때, 그다음에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 아직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를 해라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 그다음 혹시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는 5인 미만도 해당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 해당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해고 통보하는 거 이거는 5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모두가 해당이 된다. 자, 그다음에 해고 예고 예외 사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계속 근로가 3개월 이상이 됐을 때 적용이 되니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요거 몇 년 전에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천재지변 뭐 천재 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용어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예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해고 예고가 예외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5가지 기초 노동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우리 수능을 끝낸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용돈을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막 시도를 하는데 요럴 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그 15가지 노동법을 좀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잘 들으셨으면 좋은 대상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 그다음에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이제 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주 그다음에 플러스 해서 이제 우리 성인 일반 성인 우리 근로자들 뭐 해당되는 부분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잘 보시고 뭐 이렇게 경험 삼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은 요거 잘 보시고 내가 요게 맞게끔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주분들도 우리 청소년들을 일을 시키는 만큼 또 정당하게 또 그런 대우들을 좀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동이라는 게요 항상 노사 간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 이게
이렇게 도와가는 그런 어떤 상생의 관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서로 이제 얼굴 붉히고 막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는 서로 우리 잘해보자 뭐 해보자 이렇게 했지만 또 끝날 때는요 막 일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서로 이렇게 헤어질 때는 서로 이제 얼굴 붉히고 뭐 돈을 줬니 안 줬니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미리부터 우리 사업주분들한테 제가 그걸 항상 당부드리는데 미리부터 서류 이런 것들도 잘 해두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점 노사 간의 양측 다 조금 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긴 시간 제가 15가지 노동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